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하루 중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뭐냐면 말이죠. 저도 지금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앉아있는 그것인데요. 바로 의자입니다. 자, 의자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딱 또 맞아야 되고 편안해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허리 건강은 물론이고 앉는 즐거움까지 주는 그런 의자를 개발하신 의자와 함께 3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체어플러스의 서준석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본격 토크에 앞서서 먼저 여쭤봅니다.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의자란 과연 무엇입니까? 네, 의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구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이게 과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듣기에는 침대만 과학인 줄 알았더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또 의자가 또 과학이다라는 걸 또 알게 되겠는데, 자, 근데 의자라고 다 같은 또 의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체어플러스의 서준석 대표님과 함께 과학이 숨어 있는 의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준석 대표님이 창업하신 그 체어플러스가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벌써 한 15년째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선 체어플러스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그 기능성 의자를 전문으로 하고요. 네. 원래는 이제 사무용 의자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종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네. 7개의 이제 디자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브랜드로 4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체어플러스를 대표할 만한 의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작년에 나온 네. 새로운 브랜드 오리백 의자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리백 의자? 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이렇게 작습니다. 네, 이렇게 작게 되어 있고 폴딩이 됩니다. 네, 이 접히는군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은 가장 크게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반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골반의 그 뒤틀림을 방지해서 바른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제품을 보니까 뭐 하루 종일 제가 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제 심사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할 것 같은데,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또 요추를 안정시키고 뭐 골반, 뒤틀어진 골반을 이렇게 뭐 방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골반에는 보면 꼬리뼈가 있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 꼬리뼈가 너무 기대는 식으로 해가지고 뉘어지면은 골반 축이 무너져서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앉으실 때는 이 꼬리뼈 축을 해서 엉덩이를 바짝 뒤로 물려서 끝까지 의자 뒤쪽으로 물려서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골반의 축을 좌우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축에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째놓은 이유가 앉기에 따라서, 유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좌우가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기능과 네. 골반 뒤틀림 방지해주는 그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님 말씀을 한마디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인체의 하중을 이용하거나 하중 분산을 이용을 해서 그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그건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 사소하지만은 그걸 이용을 하면서 발명해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5가지 특허하고 7가지의 또 디자인이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4가지의 또 브랜드를 또까지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소개해준 그 오리백 의자 이외에
또 어떤 또 대표되는 의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네. 브랜드명이 덩키 의자라고 합니다. 덩키 의자. 예, 덩키 의자. 물론 이 의자는 개발된 지는 한 5년 정도 됩니다만 그래요? 현재는 이제 조달 우수 제품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납 쪽에도 많이 납품이 되고 있고, 이 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성입니다. 활용도.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등받이가 접어지고요. 접어진다? 아울러, 네. 예, 네. 그러니까 폴딩이 된다는 거죠. 네. 접어지고 팔걸이도 역시 접어집니다. 아, 동시에 팔걸이하고 등받이를 접게 되면은 테이블 밑이나 예, 보관하기도 좋겠네요. 그렇죠. 수납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의자가 참 잘 만들어졌고요. 그 용도가 회전 의자부터 좌식 의자까지 네. 아주 다양하게, 특히 또 그 병원 같은데 연결식 장의자로 또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또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덩키라면은 그 당나귀 아닙니까? 그죠? 그 화면을 통해서 보더라도 당나귀처럼 또 생겼는데. 자, 그런데 왜 이런 그 기능성 의자가 개발됐는지 어떤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특히 덩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뭐 중고등학교, 네. 뭐 초등학교도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보면은 네. 의자들이 사실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의자가 많이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네. 간혹 이제 사고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안 쓸 때는 접어서 테이블 밑이나 탁자 위에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네네.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공간 활용이 되고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제가 알기에는 세상에는 뭐 이러한 그 기능성 종류의 의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기능성 의자를 발명하고 특허를 받기까지 그 개발하기까지 아마 어려웠거나 뭐 애로사항들도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죠. 사실 연구부터 시작해서 이럴 것이다 가정하에서 이제 개발이 진행되다 보면은 간혹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능적인 문제점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사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제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 시간적인 소요가 사실 참 아까운 시간들 많이 걸렸다? 예, 많이 걸렸다고 보면 되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또 없애고 또 새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비용적인 측면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예. 그 사실 누구나 의자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이거 뭐 왜 이거밖에 못 만들어?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하지만 생각만 할 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대표님은 체어 플러스를 창업하기 전부터 어떻게 평소에 의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더랬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그 의자를 한 30년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외길인식 30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의 전공은 사실 이제 경영학을 했습니다. 아, 경영학이었습니까? 이거하고 개발 쪽하고는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오히려 또 이게 또 더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적인 측면을 일단 커버가 되어 있으면은요. 그렇군요. 예, 커버가 되어 있으면은 자기의 역량이 좀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네.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 밑에서 있을 때 무엇을 자꾸 이렇게 부수고 만드는 그런 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저희 그 아버님께서는 그 사진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카메라를 이제 대여를 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현상해가지고 유지가 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카메라를 제가 많이 뽀서 먹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풀어보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고 싶고, 네. 예, 그래 닫아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또 순서를 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카메라를 망가뜨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그 과정들이 오늘날에 경영학을 전공했지만은 그런 과거의 그 경험들이 받침이 돼가지고 구조적으로 어떤 안을 잡고 생각하는 그를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대표님은 미리 경영을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니까 상당히 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요즘 세상에 한우물을 파기가 참 그리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 어떤 젊은이들 뭐 팔국물이 없다고 뭐 자주 섞인 목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무튼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 대표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요 대목에서 대표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뜻하지 않게 의자 인생을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적성이 맞는지도 모르고 보통 사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방향이 맞는지. 그런데 막상 와보면은 어떤 일이든 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로가 의자 인생에 접어들었고 열심히 또 했고요.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어떤 30년이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가지고 그냥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 길로 쭉 가십시오. 네, 가면 틀림없이 기회는 옵니다. 네, 우리 저 창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대표님의 조언을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지난 30년간 의자와 함께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우리 서준석 대표님과 또 다른 의자 이야기는 내일 2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라고 외치며 바른 자세와 건강한 허리를 책임지기 위한 건강의자 전문 브랜드로 우뚝 선 우리 체어플러스의 서준석 대표님. 그런데 최근에 뭐 좋은 소식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소식인가요? 예, 요번 지난 발명의 날에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발명의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까지 어떠한 역경을 이겨내고 또 해외 시장을 또 공략할 수 있게 됐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내일 2부에서 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대표님 뭐 기대해도 좋을까요? 예,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내일 4시에 체어플러스의 서준석 대표님의 또 다른 건강한 의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